네, 다음은 AI 기반 맞춤형 공교육이란 주제로 강연과 토론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해외 AI 교육 트렌드에 대해서 강연을 해 주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건국대학교 교육공학과 임걸 교수님인데요. 미국 뉴욕주의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밟으셨고요. 세계적인 교육 트렌드와 AI 기술의 접목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해외 AI 교육 트렌드가 우리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강연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임걸 교수님을 큰 박수로 위쪽으로 모시겠습니다. 건국대학교 교육공학과에 있는 임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최근에는 연구년을 맞아서 지난 1년 동안 실리콘밸리에서 AI가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지 눈앞에서 목도하고 왔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께 제게 주어진 45분의 시간 동안 저와 또 담당 선생님들 그리고 교육부에서 오신 담당관님과 같이 말씀을 드리고 나눠볼까 하고 있어요. 인공지능 얘기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거리가 먼 6개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제가 선생님들 관련돼서 그리고 교장 선생님들 또 원장 선생님들 연수를 할 때에 가끔 보여드리는 화면인데요. 6개의 이 그림 중에서 이 각각 6개의 용도가 무엇인지를 나는 다 알 것 같다. 아니면 하나도 모르겠다. 아마 이런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 6개 그림이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 어떤 건지 나는 다 알 것 같다라고 하시는 선생님 혹시 계신가요? 한번 손 들어봐 주실까요? 네, 손을 드는 게 좋은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쪽부터 볼까요? 요즘 아이들도 가끔 가지고 놀더라고요. 구슬입니다. 그렇죠? 용도는 장난감이고 우측 상단에 있는 그림은요, 프로피 디스켓입니다. 지금 아이들 초중 고등학교 아이들은 전혀 모르는 건데 사실은 한글이나 MS 워드의 저장 버튼이 이렇게 생겼어요. 왜 그런지도 모르고 이 저장 버튼을 누르죠. 그 왼쪽으로 가보면은 어떤 애니메이션 만화의 주인공인데 어떤 애니메이션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독수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연령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물건일까요? 역시 연배를 알 수 있겠습니다. 좌측 아래에 있는 그림은 엿장수 가위고요. 가장 난이도가 높아서 이전에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렸을 때 제일 못 맞추시는 그림이 좌측 상단에 있는 건데 역시 아주 쉽게 맞추실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요. 뭘까요? 그렇죠? 네. 너무 잘 맞히시니까 슬프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았죠, 그죠? 우린 다 이런 시대를 지나왔어요. 우리 앞에 있는 초등학생 이 중에서 혹시 몇 개 알겠어요? 네. 그렇죠. 네. 네. 우리는 지난 1000년의 과학기술의 발전보다 최근 100년이 그리고 최근의 100년보다 지금의 10년의 과학기술의 발전이 훨씬 더 빠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초등학생처럼 이 내용이 무엇인지 거의 모르는 아이들과 모두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살아나가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우리가 태어났다고 가정해 볼까요? 태어날 때부터 생애 주기 전반까지 변하는 게 거의 없어요. 우리는 전혀 다른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92%. 오늘의 주제와 매우 관련 있는 숫자입니다. 이 92%는 어떤 의미냐라고 하면요. 전 세계 디지털과 관련된 공신력 있는 주요 기관에서 연구한 결과
글로벌하게 92%의 교육기관이 이미 AI를 알게 모르게 직접 간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결과입니다. 92%라면 상당한 숫자이죠. 우리는 이제 막 AI 시대에 진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미 우리는 사용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AI는 사실 다양한 영역에 쓰일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회 영역, 경제 영역, 그리고 교육 영역. 우리는 이 자리에 교육 영역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모여 있잖아요. 친숙한 사진이 또 하나 나왔습니다. 아주 옛날에 초등학교 아마도 앞으로 나란히 이런 거 하고 있을 때 같죠. 저는 개인적으로 1995년에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바뀌었습니다만 국민학교를 나왔고 제 기억에 제가 국민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정원이 한 57명 정도로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요. 혹시 내가 당시 국민학교 다녔을 때 57명보다 많은 반에 있었다. 손으로 봐주시겠어요? 네, 그러시군요. 손을 혹시 계속 들어봐 주시면은 60명보다 많은 반이다. 계속 들어봐 주시죠. 네. 65명 이상이다. 70명 이상이다.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는 이 순간 솔직해야 됩니다. 네. 몇 명 있는 반에 혹시 선생님 75명, 72명. 와,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는 그런 반을 일컫는 말로써 콩나물 교실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콩나물 교실 뭘까요?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가 있네. 박수 한번 주시죠. 교육학적으로 콩나물 교실이 갖는 여러 가지 단점이 있지만 그중에 실제 수업의 현장을 들여다보면요. 한 명의 선생님이 72명의 학생들을 동시에 관장해야 됐기 때문에 아이들마다 가지고 있는 다양한 속성이나 특성이나 관심과 흥미를 미처 만족시켜주기가 어렵죠. 일방적인 강의를 한다, 일방적인 수업을 한다는 얘기를 우리 늘 해왔었습니다. 교육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오래된 어려움이죠. 인공지능이 줄 수 있는 혜택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전문지인 포브스에 의하면 다음 몇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그리고 우리나라도 뒤지지 않게 이미 시행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개인화된 학습 경험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특히나 상단에 글자가 있습니다만 모든 아이들이 가진 서로 다른 흥미, 서로 다른 능력이나 역량, 서로 다른 학습 스타일. 이를테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나는 무엇인가를 보거나 공부할 때 글로 읽는 게 좋아. 아니 나는 그림이 좋아. 나는 영상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잘 들어오는 것 같아. 전부 다 다르거든요, 개인마다. 이런 여러 가지 개인별로 차이가 있는 것들을 발전된 형태의 과학기술, 특히나 최근의 AI, 나아가서 생성형 AI라고 불리는 기술들은 이 아이들이 가진 다양한 차이들을 최대한 맞춰주고 만족시켜주면서 수업을,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여지가 극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매우 혁신적인 변화이죠. 물론 이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디테일한 고려점들이 있습니다. 모든 수업을 AI로 해야 될 것이냐, 아이들이 가진 개인차들을 실제로 AI가 잘 맞춰줄 수는 있을 것이냐,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유출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윤리적인 문제는 무엇이냐,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과제들을 생각하게끔 하는 매우 혁신적인 기술이 더 빠르게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입장에서 볼까요? 선생님들에게 극적으로 효율성을 높여준다라는 것인데요.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만 이미 실천적으로 구현되고 있는 것들은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준비하실 때 내가 이러한 학습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형태의 수업을 하면 좋을까라고 할 때 아주 세련된 형태의 수업의 프로세스를 AI가 제안해 줄 수 있습니다. 채점하고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죠. 초중고등학교만 그럴까요? 유치원도 이렇습니다. 아주 비근한 예를 들자면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는요, 요즘 같은 경우에 워낙 우리나라의 인구 증가율이 낮고 출생률도 낮아집니다. 역설적으로 부모님은 학생들에 대한, 자기 자녀들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아지고 있어요. 그럼 이런 거죠. 너무나 잘 아실 텐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하는 주요 업무 중에 하나가 이 아이들의 활동 사진을 찍어줘야 돼요. 초등학교만 넘어가도 안 그러거든요. 근데 부모가 너무 소중하죠, 자기 자녀. 그러니까 내 새끼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활동 사진 찍어서 가정에 보내주게 됩니다. 그럼 특히 학령 단계가 낮은 아이들일수록 부모들이 자기 자녀 떨어져 있는 것에 대한 걱정이 많으세요. 그럼 어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요, 사진만 찍어주는 선생님을 따로 고용하시기도 해요. 그럼 보통 아이들이 오침, 낮잠 자는 시간 선생님도 휴식을 해야 되는데 부모들에게 다 일일이 사진을 보내주고 있는 그런 현실이 지금 있습니다. 안면인식 기술이 있어요, AI. 안면인식 기술을 적용하면은 선생님들은 사진만 촬영하시면 자동으로 누가 누구인지 인식해서 부모님들에게 보내주는 기능. 이런 것들이 세계가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기존에 우리가 손을 들여서 힘들여서 했던 일들을 극적으로 줄여들 수 있고 그 시간에 보다 높은 교육 효율성, 보다 높은 교육적 가치를 아이들에게 쏟을 수 있는 시간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죠. 행정의 효율성,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학교 입장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적 요구들에 대해서 그동안에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을 뺏기고 고생하셨던 것을 역시 상당 부분 기술로 인해서 아주 세련되게 해결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지금 학생과 선생님 그리고 학교 측면으로 각각 나누어서 아주 짧은 사례들을 주어진 시간 동안 말씀드렸지만 이 안에 매우 디테일한 것들이 담겨져 있고요. 특히 아마도 구청에서 초청하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교육계 리더실 거라는 추측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데 이런 리더분들께서 교육 현장에서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떠한 이 어려움들을 해결해야 될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이 엄중한 시대에 성인 리더들이 해야 될 책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도 잘 얘기하고 있는 이 MZ 세대, 제너레이션 G라고 하는데 이 자리에 대표로 우리 어린이가 왔습니다만 구청장님도 얘기하셨죠. 진실로 다른 세대들이에요. 요즘에 쇼츠라고 잘 아시나요? 아주 빠르게 올라간 영상들인데 이 아이들은 이 쇼츠가 플레이되는 시간 채 10초도 안 돼요. 근데 10초도 지루해서 바로 다음의 영상으로 넘기는 세대들이거든요. 한 번에 70명 이상이 있었던 세대와 10초도 못 기다리는 세대가 같이 공존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육계 리더분들께서 빠르게 급변한 AI 시대의 중심을 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중심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제가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기원드리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짧은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강연 진행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다음 강연자분을 모셔보겠습니다. 서초구 AI 공교육 현장 및 발전 방향에 대해서 강연을 해주실 분을 모실 텐데요. 앞서서 전성수 서초구청장님께서 또 이 이름을 언급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개성초등학교 조기성 선생님을 모셔볼 차례입니다. 조기성 선생님은 2011년 최초로 학생 1인당 1디바이스를 갖춘 스마트 교실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2018년 스마트 교육 학회장을 역임하시는 등 우리나라 AI 교육을 선도하는 교사이십니다. 서초구 공교육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AI 교육이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실질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주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조기성 선생님을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조기성입니다. 강렬한 객관적 진단과 처방 서초 AI 교육이라는 빨간색으로 제목을 표시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아까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학교들의 교육경비 보조금이라는 것을 지급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 담당하시는 분께서 팀장님께서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면 서초 AI 교육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직 AI 디지털 교과서는 없으니까
우리 서초구 학교들의 AI를 체험할 수 있는 AI 코스웨어를 좀 지원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서초구에서 예산을 주셔서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여러 학교에서 먼저 AI 디지털 교과서 대신에 코스웨어들을 사용해 볼 수 있었답니다. 벌써 2년이나 시간이 지났고요. 또 올해도 많은 학교에다가 제대로 된 AI 디지털 교과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아니면 데이터를 쌓을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 준비를 해주시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못하는 거군요. 예. 골든 타임 아시죠? 예, 의료계에는 골든 타임이 있습니다.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교육계에는 골든 타임이 없을까요? 우리 교육에 선생님들도 많이 계신데 여기 서초구잖아요. 아이들에게 적기에 해야 될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과정이라는 게 있고요. 그런데 사실 강남 서초 교육열이 너무 세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가 부족한지 모르고 너무나 빨리 달려오고 있습니다. 선행학습이라고 하죠. 학원을 다닙니다. 저희 학교 애들도 학원을 너무 많이 다녀요. 선생님, 저 3학년 담임인데요. 선생님, 저 중학교 2학년 거 하고 있어요? 라고 자랑을 해요. 그럼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너는 3학년 거를 다 맞추지 못하니? 아이들은요. 일단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뭐가 부족한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에도 이런 골든타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AI가 교실에 들어오면 제일 중요한 건 데이터가 쌓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선생님들이. 지금은 선생님들 저는 25년 차 교사거든요. 저는 제 경험이 있으니까 학생들의 상태를 그냥 종이로 채점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만약에 처음 들어온 선생님들이라면 객관적 데이터가 없으면 물론 우리 교대에서 너무 잘 가르치거나 사대 잘 가르치지만 경험이 없으면 파악하기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의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죠. 경력이 많은 선생님들이 더 잘 처방을 해주시잖아요. 우리에게도 골든타임이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AI 이야기라면서 병원이랑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청진기죠. 두 번째는 뭐죠? 엑스레이입니다. 지금은요 MRI로 진단을 하고 있어요. 우리 병원에도 진단 도구가 계속해서 발달을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 우리는 어떻게 되었죠? 평균 수명이 높아졌고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정확한 진단을 하면요. 의사 선생님들이 처방을 하잖아요. 처방을 하고 또 수술도 하잖아요. 그러면 뭐야? 의사가 왜 필요해? 그럴 텐데요. 결국 아무리 로봇 수술을 하든지 어떤 기술로 수술을 하더라도 결국 최종의 판단은 사람인 의사가 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교실에 들리는 소리가 다 딱딱딱딱 분필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던 아직까지도 지식 중심의 전달 수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수업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는 지식만 갖고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학생들이 무엇을 알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지식 전달도 하지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한 다음에 그런 데이터들을 뽑아내서 학생들이 무엇을 잘할 수 있고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강점과 약점을 분석할 수 있는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교사의 경험뿐이 아니라 객관적 데이터와 분석을 통해 학생들을 파악할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2011년부터 이런 교육을 했는데 계속 되겠지 했는데 이제서야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할 것 같아요.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가 들어오면 제대로 된 데이터가 쌓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들에게는 어떤 정보를 알려주어야 될까요? 일단 어떤 친구가 어려워하는지 그냥은 알 수가 없잖아요. 딱 앉아갖고 아는 척하고 있으면 교실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다음 어떤 행동이 엉뚱한 행동을 우리가 디바이스가 교실에 있으면 제일 걱정하시는 게 뭐죠? 딴짓할까 봐. 그 딴 화면 가서 딴짓하고 이상한 거 찾아볼까 봐. 근데 이런 우리 AI 디지털 교과서는 이런 엉뚱한 행동을 하는 학생들의 행동까지도 선생님에게 바로 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학생이 왜 엉뚱한 행동을 하지? 아마 재미가 없나 보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 학생에 맞는 흥미있는 과제를 내줄 수가 있게 변화가 올 겁니다.
지금의 학교는 다 똑같은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잘하는 아이들은 너무 쉽고요. 못하는 아이들은 너무 어려워서 학교가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선생님도 학생들이 좀 흥미있게 쳐다봐야 재밌게 수업을 할 수가 있는데 수준이 너무나 다르니까 이제부터는 이렇게 데이터로 파악을 한 후에 학생들에게 개별로 맞춤형 과제를 내주면 학생들도 학교가 재밌어지지 않을까. 이게 단순히 학습뿐이 아니에요. 데이터가 쌓인다는 건 이 학생이 뭘 좋아하고 뭘 잘할 수 있는지. 그래서 앞으로 뭐 고교 학점제라든지 학점제들이 들어오면 각각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학교로 변화가 올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학교 오기 재미있어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배우고 싶은 걸 배울 수 있으니까. 그럼 학생들이 학교 오는 게 너무 신나고 즐거우면 일단 저희 우리나라 학생들의 행복감이 되게 떨어지는 거 아시죠?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좀 재밌는 거 배우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AI 디지털 교과서라 그러니까 도입하자마자 모든 것을 다 해줄 것 같은 기대감은 있으시잖아요. 근데 우리 AI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AI가 뭔가 하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려 주셔야 돼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학생에 대해 분석할 수 없어요. 먹이를 줘야 성장하듯이 AI에게도 계속된 학습, 누적된 데이터가 계속 들어가야 이 AI가 정확하게 학생을 분석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AI가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다. 우리 교수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아니에요. 모든 걸 해줄 수 없어요. 한 단계 한 단계 학생들을 분석하고 거기에 선생님들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데이터들이 쌓이기 시작하면요, 교육이 지금의 일방향 단방향 교육이 아니라 정말 학생들이 원하는 걸 배울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바뀝니다. 거기에 수업도 바뀝니다. 저는 학교에서 이미 코스웨어나 이런 걸 사용한 지가 벌써 거의 10년 가까이 됐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의 수준을 진단하고 이 학생에겐 이런 게 필요하구나. 그래서 과제를 내줘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수준을 끌어올린 다음에 다시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디바이스가 들어온다는 건 단순하게 문제풀이가 아니라 프로젝트 수업의 교과 융합 수업을 할 수 있어요. 수학과 과학과 국어가 합쳐진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은 재미있는 활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문제 해결 방법도 배우고요. 학교의 재미있음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AI 디지털 교과서 같은 경우는 수업을 해주는 도구가 아니에요. 결국 선생님이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게 AI 디지털 교과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1차년도 내년부터 우리 초등학교부터 도입되는 영어, 수학, 정보 AI 교과서하고 또 과학과 사회 이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AI 디지털 교과서는 그 아마 모습 자체가 완전히 다르게 들어오지 않을까 해서 아마 시간이 되면 보실 기회가 생긴다면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의사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처방을 잘하는 의사가 명의잖아요. 결국 이런 데이터 정보를 잘 보고 학생들에게 맞춤해서 잘할 수 있고 본인의 꿈을 키울 수 있는 방법들을 제대로 알려주는 교사가 최고의 교사가 될 거고, 그런 교사들이 전문가로서 교육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는 시대가 올 거예요. 자, 이 기사 2020년 기사였습니다. 원격 수업이 시작되면 어떻게 변화가 될까 하고 저한테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우리 입시 때문에 힘들잖아요. 이렇게 데이터가 쌓이면 수능을 보지 않고도 이 학생의 평소에 학습한 것과 흥미와 이런 활동을 갖고 대학을 갈 수 있는 다양한 전형이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이제부터 교육의 변화될 수 있는, 우리 맨날 입시 하잖아요. 입시 제도까지 변화시키려면 이제 학생들의 학습뿐 아니라 취미, 흥미, 인성 모든 것들을 데이터로 해서 이 학생들에 대해서 제대로 누적해서 관리하는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지는 시대로 변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AI 디지털 교과서는 교육의 변화의 시작점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시작에서 서초구에서 정말 많은 지원을 해주고 계시니까 앞으로도 더 많이 지원해 주실 거죠라고 구청장님한테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안 계시네요. 아마 앞으로도 훨씬 더 많은 지원을 해주실 거라 기대하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AI 기반 맞춤형 공교육에 대한 토론 시간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앞서서 좋은 강의를 해주신 두 분, 임걸 교수님을 좌장으로 모시고요. 조기성 선생님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자로 교육부의 송선진 디지털 교육 전환 담당관님 함께 모시고요. 상문고의 박창욱 선생님도 함께 위쪽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우리 송선진 디지털 교육 전환 담당관님은 교사가 이끄는 교실 혁명을 슬로건으로 교육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의 성공적인 실현을 해주고 계시고요. 또 박창욱 선생님께서는 상문고등학교에서 작년에 디지털 교과서를 수업에 활용해서 성공적인 성과를 낸 분입니다. 자,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궁금한데요. 우리 임걸 교수님께서 또 좌장을 맡아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토론 들어보시고요. 토론 끝난 뒤에는 또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이 돼 있습니다.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은 미리 작성을 해주셔도 좋겠고요. 머릿속에 잘 생각을 해주시면 저희가 질문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건국대학교 임걸입니다. 처음 오시는 두 분 계시니까 간단히 인사 말씀하고 말씀 이어서 할까요? 교육부의 송선진 디지털 교육 전환 담당관이십니다. 말씀하신 조기성 선생님은 건너뛰고 상문고의 박창욱 선생님 오셨습니다. 예, AI 기반 맞춤형 공교육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 토론 시간이고요. 저희 말씀 나눈 이후에 플로어에서 질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신속하게. 교육부에서 와주셨습니다. 해주실 말씀이 많죠. 가장 처음으로 기회를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교육부 송선진입니다. 사실은 이제 두 분께서 말씀해주신 연장선이 될 수도 있겠고 또 교육부에서 나왔으니까 제가 제 토론의 제목을 교육부의 이제 진심으로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교육부가 내년부터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한다 뭐 이런 이제 얘기도 많이 보셨고 할 텐데 현장에서 이제 많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교육부가 디지털 시대에 맞게 디지털 기기를 학교에 넣어서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디지털 기기를 보면서 디지털과 상호작용하면서 하라고 하나 보다 이렇게 이제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하려고 하는 정책의 이제 진짜 취지가 무엇이고 저희가 생각하는 좋은 교육의 이제 변화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권가진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인재가 정답을 달달 외우는 인재가 아니라는 거는 이제 모든 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학습자가 스스로 이제 주도성을 갖고 내 삶을 능동적으로 이제 개척하는 이런 아이들로 저희가 이제 성장을 시켜야 되고 또 사회 정서적인 역량도 너무 이제 중요한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학부모님들도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워딩 자체는.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해야 이걸 키워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너무 모호하고 이제 특히 공교육에서 이런 것들을 해주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교육기관에서 의대를 가려면은 이제 초등학교 전부터 뭘 해야 되고 그 길들이 다 이제 엄마가 제시해주는 정답을 따라오는 이런 길로 이제 아이들을 오히려 이제 디지털 시대에 맞는 인재가 아니라 뒤처진 인재로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과정에서 공교육이 이제 마치 사교육과 경쟁해서 패배자인 것처럼 인식되는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제 올해 결국은 이제 수업을 바꿔야 된다. 공교육의 수업을 바뀌어야 우리가 이제 키워내고 싶은 주도성을 가진 자신의 삶을 개척하는 아이들을 키워낼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마침 이제 내년에 이제 2022 개정교육 과정이 초, 중, 고 모두 이제 다 적용이 되는 해인데요. 이미 2022 개정교육 과정 자체에 이런 내용들이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의 삶을 위한 교육, 깊이 있는 학습, 학습자 주도성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교육 과정은 사실 이제 문서로 나타나 있는 것이고 학교 현장에서 이제 이러한 교육들이 실현이 되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은 이제 수업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이제 하려고 하는 수업 혁신 정책을 교사가 이끄는 교실 혁명이라는 슬로건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 혁신을 하려고 할 때 사실은 교사들이 굉장히 많은 이제 노력이 필요한데
그 노력을 함에 있어서 아까 이제 조기성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 그리고 이제 임걸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무기가 필요합니다. 네, 그 무기가 바로 이제 AI 디지털 기술인데요. 학생들이 이제 어떤 기초적인 개념적인 지식을 쌓을 때, 왜냐하면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뭔가를 꺼내는 수업을 하려고 할 때 전혀 아무 개념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런 이제 개념적인 지식을 쌓을 때 아주 단순한 반복적인 질문들이나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이 AI 디지털 기술이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만큼 이제 그러한 개별 맞춤 지식을 전수하기 위한 역할과 노력, 교사의 노력을 다른 곳을 위해서 이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그 부분은 바로 학생들의 개념 기반 탐구 학습을 설계하는 역량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고차원적인 역량을 키워주는 협업 역량, 뭐 커뮤니케이션 역량, 그리고 이 문제 해결 역량, 이런 것들을 어떻게 키워주는 수업을 만들 것인가, 학생들의 삶을 도와주는 수업을 만들 것인가를 교사분들이 더 고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또 사회 정서적으로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그러니까 학생에게 답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옆에서 이렇게 같이 지원해주면서 어른인 멘토나 코치로서 학생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역할로, 사실은 교사의 역할들이 점점 이제 바뀔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수업 혁신에서 AI 디지털 기술을 유용하게 쓰자라는 것이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료계에서 그런 기술을 유용하게 의사의 보조도구로 쓰는 것처럼 교사의 보조도구를 지원해 드리는 것이지, 결코 디지털이 교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사들의 파워를 더 강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오랫동안 이제 한국 교육이 유지해온 이제 산업사회 교육 방식이죠. 저희가 경제 성장을 할 때는 굉장히 유용했던 방식입니다. 동일한 지식을 모든 국민에게 주입시켰던 방식. 근데 더 이상 이제 이런 모델로는 AI 시대를 선도할 수 없다는 거는 다들 아실 거고, 공교육이 그러한 학생들을 키워낼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바꾸려고 하는 것이고, 오히려 학생의 성장을 돕는 더 본질적인 교육을 하자는 게 교육부의 진심입니다. 사실 방금 전에 이제 조기선 선생님이 이제 이 교육과 관련해서 현장에 얘기해 주셔가지고 중복될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일을 하면서 현장에 계신 교사분하고 이제 여러 얘기들을 하고 인터뷰를 할 때 가장 정말 좋고 감동을 받았던 그냥 현장의 이야기 하나만 전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선생님이 예전에는, 그러니까 본인은 원래도 이제 에너지가 많은 교사여서 학생들에게 이제 많은 에너지를 쏟는 스타일이었는데, 예전에는 그 수업을 준비하고 학생의 어쨌든 상태를 진단해야 되니까 활동지를 만들고 그거를 이제 코팅하고 펀치로 뚫고, 이걸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현타가 와서 내가 뭘 하고 있나, 이런 것에 에너지를 많이 쏟았다면, 이제는 학생들의 이제 데이터가 나온 그런 것들은 이제 기술이 해주니까요.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걸 읽으면서 학생 얼굴을 떠올리면서 왜 이렇게 나왔나 고민하고, 혹시 뭐 이런 변동이 있는데 아이가 어떤 상태에 있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내가 뭘 도와줄까 고민하는, 이런 걸로 에너지에 이제 쓰이는 방향이 바뀌었다. 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내가 공교육 교사가 된 것에 굉장히 의미를 느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러한 현장의 변화들을 많이 만들어내려는 게 저희가 추진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를 선도해 오신 이제 서초구에 계시는 많은 교육 관계자분과 또 서초구청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박수를 보내고, 또 교육열이 높으신 서초구에 계신 이런 교장 또 교사 분들과 학부모님들이 교육부의 이제 진심을 들으시고 또 공감하고 지지하고 응원해 주신다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사가 이끄는 교실혁명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내년 3월부터 이 AI 기반 공교육이 구체적으로는 AI 디지털 교과서라는 이름으로 시행되는 그 목전에 있습니다. 현장에서 어떻게 느끼실지 상문고 박 선생님 말씀도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상문고등학교에서 3학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상문고등학교에서 3학년 보장 업무 맡고 있는 박창호이라고 합니다. 전 사실 이제 작년에 처음에 서초구청에서 공문을 보내주셔서 AI 관련된 사업에 대한 말씀을 좀 주셨었고,
거기서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드리려고 해요. 일단 저희가 이제 아까 그 초등학생이 계속 답변해 주는 내용도 봤고, 그리고 또 앞에 뭐 초등학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내용도 들었는데, 또 저희가 철저하게 지금 입시를 배제하지 못한 상황에서 고등학교 교육이 이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학년 부장 상황에서는 이 AI 관련된 부분들이 우리 학교 또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도움을 줄지에 대한 부분들을 가장 포커싱을 맞추게 될 수 있는 부분밖에 없었고요. 저 이제 아까 슬펐던 부분들 중에 상상해서 혼자 슬펐던 부분 중에 하나가 아까 그 교수님께서 보이셨던 그 8컷인가요? 6가지 컷 중에서 이제 초등학교 학생분께서 거의 다 낯설어 하시거나 잘 못 맞추셨다고 했을 때, 근데 만약에 저기에 수학능력 시험지를 갖다 펼쳐놨을 때 이분께서 그걸 알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좀 들었습니다. 60명, 70명이 살았을 때나 지금 저희 학교 많은 학급이 지금 32명 정도가 되는 꽤 큰 학교인데 지금 20, 30명이 되는 때나 그때나 지금이나 입시는 달라진 게 별로 없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입시 얘기를 하려고 모인 건 아니니까. 그런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창의력과 교실에서 필요한 역량을 길러서 저희한테 보내주셨는데 교사들은 불가피하게 필요한 교사가 되어야 되다 보니까 고등학교 현장에서는 특히 우리 서초 입장에서는 이 학생들을 그 입시 시스템에 맞춰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이 절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AI 관련돼서 저희가 활용했었던 부분들은 그 학생들을 가입시켜서 그 학생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그 문제들을 풀면 그 학생이 부족한 부분들, 그러니까 진단평가를 AI 그쪽 프로그램에서 진행을 해줬었고요. 그리고 그쪽에서 이제 이 학생에 대한 체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부족한 부분 문제를 계속 제공해줘서 반복해서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활용한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같이 말씀드릴 부분들은 이제 시작 단계라고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학생들은 지금 초기 단계니까 그 다음 나아질 거야 라고 학생들이 물론 초등학교, 중학교여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고등학생 입장에서는 지금 한 해 한 해 입장에서 어떤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는 게 아니라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 단계 속에서는 아직은 그게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미시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 계신 여러 전문가분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또 어른들께서 그런 시스템, 뭐 단적으로 저희가 올해 활용하고 있는 2년째 활용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 내에는 다양한 법적, 제도적 문제들 때문에 교육과정 평가원이라든가 교육청 문제들이 탑재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거기에 진단평가를 본다거나 다음에 연습을 할 때도 어떤 아쉬움이나 부분들을 좀 갖고 있는 것들이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물론 장점으로는 사실은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담임 선생님들이라든가 학교 차원에서 한 명 한 명을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어떤 부분을 갖다가 연습하고 있고 그 부분을 어떻게 성장하고 있고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는데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미 지금 어떤 여러 가지 달랫길을 달리면서 다양한 삶을 살았던 아이들에게 마지막에는 하나의 코스 그리고 또 하나의 입시 제도를 가지고 틀을 가지고 그걸 체크하고 테스트하는 현재 시스템 상황에서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고등학교 현장에서는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한계가 좀 있는 부분들이 사실입니다. 교사들은 그리고 또 학교에서는 얼마든지 많은 관심과 시간들을 가지고 학생들과 다양한 웃고 떠들고 그리고 또 함께 어우러지면서 많이 웃음이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들이 지금도 고등학교 서초에 있는 어느 고등학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지금 이 아이들의 욕망과 이 아이들이 바라고자 하는 소위 희망대학 목표에 대한 부분들 갖다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좀 조심스러워하고 있는 부분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지금 아까 초반부에 있었고 그리고 또 앞으로 이 내용들을 전달받으실 교육감님, 국회의원님 그리고 또 여러 정계 그리고 또 교육계 전문가분들께서 이 부분들을 계속 보완해 주신다면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체계를 바꿔나가 주신다면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뭔가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펼쳐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고요. 지금도 서초구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의 욕망을 기르고자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이렇게 펼쳐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신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가름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디지털 교과서라는 이름으로 본격적인 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시행해 왔고요. 이 자리에 계신 개성초의 조기성 선생님께서는 2011년이죠. 이른바 스마트 교육이라는 이름의 교육적인 트렌드를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초로 직접 몸으로 경험하고 부딪히면서 지금까지 이런 디지털 전환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그리고 크게 전해주시고 계신데 근본 AI 디지털 교과서의 전환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진짜 데이터가 쌓이는 꿈만 같았던 학습 데이터가 쌓이고 학생 데이터가 쌓일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입시 때문에 학생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저희 아이도 지금 대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인데 아이들이 행복하지 못하는 교육을 대한민국 교육이었다면 앞으로 정말 학생들이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고 꿈을 꿀 수 있는 교육을 바꾸려면 학생 한 명 한 명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분석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입시가 아닌 꿈을 키울 수 있는 교육으로 전환되는 기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꿈꾸고 있고요. 아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교육부에서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예전에는 우리가 한 명 한 명의 인재를 키우는 교육을 했다면 올해부터 교육부는 작년부터 한 명 한 명 사람을 키우는 이제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의 사람으로서 훌륭한 사람을 키우는 이런 정책으로 바뀌어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도 많이 또 건강도 걱정하시는데요. 저희 학교에서는 이제 올해 연세 안과교실하고 함께 디지털 교육 활용할 때 근시 예방에 대한 연구를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시력이나 이런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을지도 연구하고 있으니까 연구 결과가 나오면 또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 지금 안 그래도 스마트폰 많이 사용한다고 걱정하시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쳐주면요, 스마트폰을 노는 데 사용하지 않고요, 무언가 찾아내고 만들고 유용하게 사용하는 데 시간을 쓰기 때문에 훨씬 더 그 비싼 기기 사주셨는데 유용하게 활용하고 학생들의 꿈을 키울 수 있는 데 활용할 거니까요, 믿고 기다려주시면 아마 잘 할 거고 교육부 잘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근데 아까 송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AI인 줄 알았어요. 말씀 너무 잘하셔갖고. 네, 고맙습니다. 사람에 대한 얘기도 하셨고 꿈에 대한 얘기도 하셨고 되게 큰 비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 국회의원 당선자도 오셨었는데 차기 총선에 교육의 뜻을 펼치신 건 어떨지 모르겠고요. 와이프가 정치는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질문을 좀 받아볼까 하는데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포럼의 연사들, 토론자들께 드리고 하시고 싶은 질문이 있으시다면 시간상 많이는 어렵겠지만 말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신지요? 선착순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그러시다면요. 저희가 시간이 지금 사실 조금 초과한 부분은 있는데요. 우리 교육부의 송선진 과장께서는 지금 AI 디지털 교과서 및 디지털 전환과 관련되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쁜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너무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사실 하실 말씀이 더 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구청에 바라는 말 또는 구청과 어떤 협력을 해야 되는지 이 자리에 계신 서초구청의 교육 리더분들과 어떤 논의를 해야 되는지 의견 주시죠. 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이 업무를 맡으면서 진짜 교육의 본질에 대해서 진짜 고민을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니까 디지털에 대한 고민보다 이게 교육의 본질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이어야 되니까 본질이 뭔지에 대해서 훨씬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또 이제 사람에 대한 고민을 진짜 많이 하게 되는데 교사에 대한 진짜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교사를 지원해드려야 되니까. 네, 그냥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한국의 교사들이 너무 훌륭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 한국의 교사분들만큼 사실은 열정 있고 에너지가 넘치고 창의적인 분들이 전 세계에 잘 없어요. 교사 그룹 중에. 왜냐하면 그래서 저희의 그 디지털 교육 정책이나 이런 걸 보러 외국에서 굉장히 많이 오시거든요. 선진국에서도 이제 많이 오는데 와서 항상 이제 수업 참관 같은 걸 많이 하는데 매우 감탄하고 가십니다. 한국의 교사들에 대해서 다 놀라고 가시고, 그래서 사실 아까 제가 이제 공교육과 사교육의 경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공교육과 사교육이 경쟁해야 될 대상인가? 네,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교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을 키워주는 그런 교육이고, 우리가 더 좋은 방향을 위해서 사실은 굉장히 모호한 방향이지만 우리 누구도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학습자 주도성을 키워주는 개념 기반 탐구 학습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살아오면서.
그래서 그걸 상상해내고 구현해내는 것에 이제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지만 결국 이제 한국 교육이 학생들을 더 성장시키고 행복한 교육으로 바뀌어 가려고 하면 네, 지금이 아까 말씀하신 골든 타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렇게 자치단체에서까지 정말 교육에 관심 가져주시는 서초구가 그 변화에 앞장서 주시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선생님이 네, 훌륭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훌륭한 상문고의 박 선생님 추가 말씀 있으시면 주시죠. 네, 전 이제 이렇게 다양한 전문가분들이 또 다양한 지혜를 가진 분들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돼서 영광이고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이제 서초구청에서 진학 관련된 설명회도 같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저희 학교 기준으로 해서 한 350명 전후의 기준으로 해서 지금 입시 시스템 내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쓰는 학생들은 한 10% 정도가 됩니다. 학교마다 한 35명 정도의 학생들이 그 안쪽이죠. 사실은 그 아이들이 소위 아까 말씀드렸던 자꾸 어떤 교육과 관련된 분들이 도구화되고 있는 것들이 분명합니다. 토론 그리고 각종 창의력 그리고 또 교사가 학교 현실에서 이것저것 해본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함께 해주고자 하는 학생들의 마음이라던가 학부모님들의 공감대라던가 시대적 분위기의 흐름이 있지 않으면 이 부분들은 사실은 그냥 그거 적당히 하고 너 해야 될 거 다른 거에 집중해라고 하는 쓸쓸한 이야기를 자꾸 듣게 되는 것이 학교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라던가 학부모님이 틀리신 게 아니실 수 있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인재, 사람, 교육,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너무나 좋은데요. 사실은 지금 전반적인 문화가 같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학생들이 35명이 35가지의 꿈을 가져간다고 했을 때 그 학생들이 각각의 루트에서 과연 이 대한민국에서 또 얼마나 행복할 수 있을 것이냐, 세계에서 얼마나 펼쳐나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같은 공감대라던가 어떤 논의들이 같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 중에서 선호도 높은 대학교, 가고자 하는 욕망의 대학들을 따지게 된다고 하면 손가락 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전국에 200여 개의 대학교가 있는데 그리고 수천여 개의 전공이 있는데 근데 그 학교를 갈 수 있는 방법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많은 자료들 그리고 또 다양한 기술들, 다양한 도구들 너무나 감사히 학교에서 잘 활용할 거고요. 같이 계속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많이 쌓아주시고 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믿어주시고 그리고 또 함께해 주시고 교사는 뭐 때로는 개혁, 혁신 그리고 또 뭔가 문제의 대상이 된다고 많이 이야기는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 어차피 그 교사로서 우리 함께 왔었고요. 그 부분들과 함께 하셔서 지금 이렇게 훌륭하게 대한민국을 이끌어가 주신 여러분들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조기성 선생님 마무리. 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서 그냥 선생님들 믿어주시면 선생님들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사교육 선생님들과 뭐 공교육 선생님 비교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둘 다 훌륭하니까 대한민국 교육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교육이라고 믿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인 AI 기반 맞춤형 공교육과 관련된 토론 시간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